장항준의 어수선한 이야기. 다큐멘터리 격동 30초 제2화 미야자키의 길이나. 1963년 1월 24일 03시 28분 일본 미야자키 현. 뼛속 깊이 눈보라와 추익 속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이의 이름은 이와이 순지. 당시 이와이 순지를 받았던 산파는 다음과 같이 그의 탄생을 증언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날로 홍매를 내가는 다큐멘터리 격동 30초.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그때 산파가 중요한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충격 증언이죠. 다시 한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어떤 그 선견지명이 있었던 할머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해석해 주는 게 뭐 아기를 받는 대가로 미리 선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와이 순지 감독.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고 팬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감독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63년 1월 24일 생이에요. 63년 빠른 1월. 빠른 63이네. 유기학과 같이 학교를 다니신 분이죠. 좋네요. 예. 일본도 뭐 그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는 몰라요, 일본도. 예. 근데 이게 참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도 지금 40대 초반? 40대 그렇죠. 40대 40대 초반이죠. 중반? 초중반. 네, 초중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출생을 했고요. 예.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일본 영화 감독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한 5명을 지금까지 했더라고요. 누구 했죠?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예, 그리고 했었고. 구로자와 아키라 했었고,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 이마무라 쇼에. 예. 기타노 다케시 감독, 기타나 다케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했어요. 그렇죠. 예, 한번 데스카 오야무. 데스카 오야무? 오야무 아니 뭐. 오사무. 오사무. 예. 어떻게 오야무? 느낌은 좋습니다. 오야무. 오야무. 예. 완전 대장 같죠? 예, 그렇습니다. 데스카 오야무. 네, 오사무. 무 중에 가장 튼실한 무를 오야무 부르는 건가요? 예, 어쨌간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진짜 그야말로 그 동안에 네. 일본 감독들 6명째 일본 감독을 또 하게 되네요. 예.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자료가 또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였는지 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유년기 뭐 어렸을 때가 없군요, 별로. 그렇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예. 1964년 1월 24일 날 태어나고, 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토 영화사의 영화들을 좋아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이 주말의 명화나 뭐 토요 명화 요런 데 같은 일본의 그 썬데이 외화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썬데이 외화극장. 글쎄요. 앞에 느낌은 그리 좋지 않은데 네. 썬데이 이러면은 잡지인데요. 썬데이 외화극장에서 방송하던 영화들 그 고질라, 그리고 킹콩 옛날 겁니다. 네. 요즘 킹콩 예전 고질라가 아니고. 네. 그리고 불가사리. 불가사리. 네, 이런 괴수들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따지자면 특별할 게 없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다 좋아하죠. 애들 치고 뭐 괴물이나 공룡에 열광하지 않은 애들이 없죠. 네. 자기 이름도 잘 못 쓰는 놈들이 네. 전부 뭐 브론토사우루스 뭐 무슨 공룡의 특징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죠. 그래. 줄줄줄 뭐 신장, 체중 이런 것까지. 맞아요. 예,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그걸 아이들과 언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삼촌들한테 강요하죠. 음. 이것도 몰라. 아. 브론토사우루스 뭐 그런데 제가 제 조카들도 막 봤지만 그 어린이들이 그 로봇과 괴수에 열광하는 이유를 누가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쁘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자애들이 또 예쁘고 저기 좋아하고 이 남자애들은 이 괴수와 그걸 열광하는데 한번 제 조카들이 어렸을 때 뭐죠? 텔레비를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네. 애들이 채널을 점령해 버리니까 저도 할 수 없이 많은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워낙 TV를 좋아해서 뭐든 봐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없이 보고 있는데 애들이 그 앞에서 이제 로봇과 괴수들이 변신하는 동안 같이 계속 변신을 해요. 막 자기도 막. 예. 이야 뭐 입으로 왜 쥐 뭐 그렇죠. 이러면서 뭐 하나 둘 셋 뭐 막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변신 성공하더라고요. 네. 변신 성공하는 저는 뭐 늘상 보던 거니까 네. 그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샥 변신한 다음에 돌더니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탁 보더니 삼촌을 공격하라.
조카들이. 네. 이미 몰입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주먹이 제 눈으로 폭 떼굴떼굴떼굴 으아 정말로 아파서 그 아이들은 정말 막 브라운관에 빨려 들어가듯이 화면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몰입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요즘 애들 좀 변했나 싶었는데 저희 초조카가 또 지금 4살인데 예. 저희 집에 가끔 와서 만화를 보고서 갑자기 돌아요. 도는데 또 분노에 차 있어 눈이. 이모부 용서치 않겠다. 아니 왜 제가 말이죠. 재워준 적만 해도 몇 번인데 우리 집에서 용서치 않겠다니.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되고 말이죠. 네. 네. 왜 어린이들이 이렇게 괴수와 좋아요. 괴물들을 좋아하는지 그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간에 이 괴수와 이 괴물 이런 그 영화나 만화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 또 그 1966년작 프랑스 영화인 환상의 시가전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환상의 시가전. 예. 시가전이 보통 이제 그 도시에서 싸우는 전투 그렇죠. 시가전이라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예.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가전 교장이 있죠. 예. 이 환상의 시가전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고 그리고 영국 영화인 드림 차일드라는 영화가 있다는데 드림 차일드. 예, 드림 차일드라는 작품도 굉장히 그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작품 그 루팡 3세 루팡 3세. 예, 카리오스트로의 성이라는 음. 작품은 50번을 넘게 봤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 그런 영상물에 좀 이제 좀 관심이 많았네요. 그러네요. 그냥 예. 그냥 그 시간대 하는 때 보는 것만이 아니고. 예. 근데 뭐 사실 요쯤만 해도 사실은 그냥 조금 이런 걸 좋아하는 어린이 그렇죠. 일 뿐인데 이렇게 좋아하던 어린이가 고등학교 때 영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굳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왜 영화를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영화를 해야 되겠다 굳혔는지는 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저기 찾아봤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네. 저 아는 시나리오 작가분은 그 방위 때 네. 취사장에서 밥을 짓고 나서 네. 그 앞치마를 두르고 말이죠. 네.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네.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난 영화를 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왜 자기도 그때 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회계사가 돼야겠다. 그걸 할 수도 있는 이분이 거고.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약간 경제 쪽으로 가려던 분인데 방위를 가서 말이죠. 예? 남의 그 짬밥을 만들다가 잔밥이라 그러죠. 근데 네. 그걸 만들다가 앞치마 두르고 지는 해를 보면서 담배를 피다가 예. 그 지는 해 어떤 석양에 석식 영상- 시간에 난 영화를 해야 되겠다. 어.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영화를 하셨죠. 그러니까 뭐 이유를 굳이 막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냥입니다. 그렇죠. 그냥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리고 뭐 누가 갑자기 하자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뭐 이와이 순지 감독도 별로 그렇게 그닥 큰 이유는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결심을 했는지. 물론 뭐 본인한테 들어봐면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워낙 또 먼 분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82년도 드디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가 바로 왠지 어떤 큰 동물들이 많을 것 같은 어떤 도시의 요코하마 하마들 말. 예. 요코하마 요코하마. 예. 그 동경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모르는데. 가봤거든. 또 가봤으니까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 다음에 갔을 때 저 꼭 좀 데려다 예. 주세요. 뭐 전철로도 가고 또 그 유람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 30분 타면은 또 고. 그래요? 예. 아, 하나 더 얘기할까요? 차이나타운이 유명합니다. 예. 아유, 진짜 또 한번 가봤거든. 너무 깐죽거리시고. 예. 이 요코하마 국립대학에 네. 입학을 합니다. 예. 아. 전공은 미술을 전공했다 그럽니다. 예, 미술을 전공했고 그러면서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8mm 단편 영화를 이때부터 만들는데 몰두했다 그럽니다. 네. 예. 이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아주 오래된 아시아의 영화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50년대 그 어떤 그 정말 세계적인 거장들의 배출, 뭐 일본 영화의 황금기에 또 수많은 명작들을 쏟아냈고요. 60년대는 또 일본 영화의 새로운 물결, 누벨바그, 예? 쇼치쿠의 누벨바그다 이런 시대가 또 아주 빛나는 그 아시아 영화의 전성기를 누렸던. 네. 예. 한때 일본 영화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예. 있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고,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결국 이제 미국의 융단 폭격 때문에 이제 영화가 침체가 돼가지고 네. 결국 그렇게 됐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그 영화적인 학문적인 그리고 영화적인 어떤 그 족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차근차근 잘 돼 있는 나라. 네. 그래서 그 많은 영화 감독들이 뭐라 그러죠? 영화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감독 밑에 들어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조감독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약간 도제 시스템으로. 그렇죠. 예. 입봉을 하게 됐는데 이건 말씀하셨듯이 도제 시스템. 예. 누구 조감독 밑에 들어. 우리나라도 사실 전까지만 해도 도제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감독님 밑에 들어가서 5년, 10년 뭐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고 그 밑에서 연출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차례가 되면 뒤늦게 또 그렇죠. 그 메가폰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 어떤 능력이나 이런 큰 상관은 없이 사실은 이제 조금 그래도 밑에서 몇 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와이 순지는 참으로 이렇게 이런 두 쪽의 경우를 전혀 거치지 않은 도제 시스템도 거치지 않았고 영화학교 출신도 아닌 일본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기 위한 코스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사실 그 정규 영화 과정을 저도 뭐 영화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극과를 나오셨죠. 예. 거치지 않았었는데 그 사실 저도 그런 점이 굉장히 사실 외로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거든. 자기가 알아서 찾아봐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영화를 보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옛날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 프랑스 문화원이나 이렇게 독일 문화원 같은 데 가서 신청서 쓰고 아니 프랑스 영화인데 자막이 영어 자막이 나오네? 예? 영어가 안 돼서 연영과를 왔는데 영화 자막이 나오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고 그리고 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함 포텐킨이라는 그 세리제이 에이젠스타인 감독의 아주 그 세계적으로 아주 그 고전 중에 유명한 명작인데 그 영화를 제가 처음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법을 금지되던 처음에 영화를 공부할 당시에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티켓을 1차 집 서울대 앞에 그 녹두거리 앞에 그 티켓을 갖고 갔는데 정말 제가 고등학생이었지만은 경찰에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영화를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그게 좀 뭘 못 보게 하고 그렇죠. 힘들게 좀 영화 공부를 혼자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와이 순지 감독도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자기 혼자 독학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와이 순지 감독은 굉장히 또 뭐랄까요? 굉장히 또 자유로운 영화에 대해서 오히려 선입견을 갖지 않게 되고 당시에 또 일본 영화 학도들의 또 적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예술 영화 지향적이었는데 이와이 순지 감독은 그런 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영상의 새로운 어떤 영역을 열지 않았나. 막 시류도 좀 신경 안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학에서 의욕적으로 영화를 찍다가 말이죠. 또 잠깐 만화가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것 역시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그 친구들끼리 얘기도 있겠죠. 걔는 뭐 영화를 우연하게 하게 된 거유. 뭐 이런 친구들이 어디 동창회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누가 아는지는 모르고요. 아무튼 미술학도였기도 했기 때문에 만화가의 길을 갑자기 모색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 만화가의 길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포기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1987년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드디어 사회로 영화계로 입문을 들어오는군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뮤직비디오계로 뮤직비디오. 입문을 우리나라 뮤직비디오 감독들이 이와이 순지 감독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 그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이분의 영상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이야. 요 때깔은 뭐라? 다시 아니 말이죠. 그렇죠. 특히 발라드 음악 그 뮤직비디오 만들기 좋아하는 감독들이 이와이 순지 매니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뮤직비디오 많이 보진 못했는데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했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게 되는군요. 영화를 이제 꿈꿨는데 영화계로 가지 않고 뮤직비디오계로 간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영화계에 들어가서 이 도제 시스템을 거쳐서 조수로 뭐 5년 10년을 잡일을 하기보다는 학창 시절처럼 자유롭게 내일을 하고 싶어서 뮤직비디오계로 갔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참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관습과 이런 걸 거부하는 소유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고생을 싫어하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너 정신 차려야겠다. 너 군대 갔다 와야 정신 차리겠다. 시스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감독들이 들으면은 또 아주 막 뭐 저런 게 다 있어. 왜냐면 나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7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입봉하려면 3년 더 남았는데. 그리고 7년을 고생했다고 하고 3년을 더 고생해도 사실은 감독이 될지 안 될지는 확답을 못하는.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 시스템의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이와이 슌지 감독이 잘 됐다고 해서 그쪽이 또 확 좋다는 뭐 그런 생각도 뭐 못 가집니다. 어쨌든 경험도 중요한 건데.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나 뭐 저도 뭐 도제를 안 거친 입장에서는 박수를 칩니다.
근데 뭐 도제 시스템은 아니지만 또 연출부 생활도 하셨고, 예. 예, 고생을 90년대 초반에 꽤 했잖아요. 예. 뭐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 다 고생을 합니다. 네. 예. 좀 감독 같은가요? 예. 처음 우리 대강준 감독을 제가 95년도에 봤을 때 예.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고생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고생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인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엄마 배에서 태어났을 때도 음. 와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슬퍼서 그렇습니다. 응애. 자, 이 여기서- 험한 세상, 이 와일드 월드. 예. 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 답답하더라고요. 나오면서부터. 예, 예. 어. 가을이었는데 내가 네. 날씨는 좋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탯줄 아직 안 끊겨 있고 답답하더라고.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예. 예. 탯줄을 보면서 아주 그냥 넋이 네. 나갔던 네. 그 기억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광고를 듣고 오죠. 네네. 예. 네. 자,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이 순지 네. 감독이 연출했던 네. 작품 가운데서 92년에 발표한 단편 영화 고스트 숲이라는 영화의 삽입곡입니다. 예. 유메 스즈키라는 가수가 부른 클로스 투 유를 들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 전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저번주에 우리가 아놀드 슈왈츠네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가 뉴욕의 헤라클레스라는 영화가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는데 뭐 그 얘기 애니메이션이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실사 영화라고. 예. 네, 거기서 주연을 맡아서 헤라클레스 역을 했다 그러는데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 목소리 출연한 영화도 있는데 제가 그거랑 혼동을 네, 하신 거군요. 아주 초창기 때 한 예. 영화인데 그거랑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예. 침착하게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핀잔을 주니까 기분이 좀 나쁘다. 자기 뭐 한 게 있다고. 아니, 한 예. 번쯤 뭐 이렇게 한번 나가줘야지. 예. 또 우리 알겠습니다. 또 패널들이 예, 좀 예. 긴장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요즘 긴장이 조금 긴장 안 하세요 요즘? 좀 제가 안이해졌습니다. 네. 예, 예. 이와이 순지.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드디어 들어와서 1년 만에 드디어 첫 뮤직비디오 연출작을 발표합니다. 예. 그 작품이 구아타 케이스케라는 가수가 있나 봐요. 구아타 케이스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케이스케 구아타라고 그냥 조용필 씨 정도로 일본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구나. 예. 예. 전 참 많이 배워갑니다. 방송을 하면서. 예. 서던 올스타즈라는 아주 유명한 그룹의 예. 보컬입니다. 좀 아는 척이 좀 심하신 네, 거 아닙니까? 조금만 예. 더 해. 예, 이 구아타 케이스케 예, 이 케이스케. 양반의 언젠가 어디에서라는 네. 작품. 네. 어디선가 누군가의 같은 느낌이죠. 언젠가 어디에서라는 네. 뮤직비디오로 이제 드디어 뮤직비디오 감독 데뷔를 합니다. 네. 예, 그 이후로 케이블 TV 이런 아이돌 방송이랄죠. 엠넷 뭐 우리나라에 치면 MTV 뭐 예. 이런 데에서 계속 뮤직비디오 음. 작업을 해서 계속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계속 뮤직비디오 작업에 전념을 합니다. 네. 그래서 90년에 말이죠. 뮤직비디오계에 들어온 지 3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네. 오리콘 독자 선정 최고의 뮤직비디오에 자기의 작품이 선정이 됩니다. 예, 야, 3년 안에 말이죠. 네. 예, 들어와가지고 도제 시스템 없이. 됐습니다. 예, 들어와서 사실 뮤직비디오 감독이 사실 좀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감각들이 그렇죠. 새로워야 되긴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좀 더 빠른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잘 못하면 쉽게 또 다른 새로운 되고. 신인에게 그렇습니다. 또 자리를 물려줄 예, 수도 예, 있고. 네. 근데 굉장히 초감각적인 분야죠. 그렇습니다. 네. 3년 만에 이 뮤직비디오로 정상에 서고 말이죠. 네. 그야말로 잘 나가게 되는데 이와이 슌지의 뮤직비디오는 그 전에 일본 뮤직비디오하고 상당히 달랐다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비슷한 건데요. 네. 전에 일본 뮤직비디오라는 것은 외국 가수가 있습니다. 네. 가수가 있어요. 가수가 있으면 이 가수를 데리고 괌이나 발리 같은 데 갑니다. 그래서 물을 반쯤 담그고 네. 하와이 샤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셔츠, 남방 네. 이런 걸 입고 바람을 맡으면서 노래를 그러니까 네? 아주 이제 뮤직비디오 초기 단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립싱크 정도만 그냥 따는 거죠. 예.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야자수 이런 데서 말이죠. 굉장히 어떤 시원한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좀 북구의 어떤 이런 데서 정말 술록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목도리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느낌의 이렇게 가수 중심의 네. 그 배경 중심의 이런 뮤직비디오가 상당히 대세였고 물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림은 계속 세련돼 갔지만 어떤 뮤직비디오라는 것이 이제 그 곡을
곡과 가수를 보여주기 위한 것. 그렇죠. 이런 것이었는데 이와이 순지가 나오면서 이와이 순지가 배우들을 쓰기 시작하고 그 이 뮤직비디오 안에 스토리를 넣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보면 그야말로 무슨 어떤 드라마나 작은 영화를 한 편 본 거. 단편 한 편 본 예, 것 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일본에서 뮤직비디오의 돌풍을 일으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뮤직비디오의 그런 영향이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뭐라 그럽니까? 91년도에 91년? 예. 91년도에 아이스라는 제작사를 설립을 합니다. 예, 회사까지 만드는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연출료만 연출료만 먹고 아니 이거 뭐 제작자들이 돈 또 갖고 가네. 내가 다 먹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심을 하고 예. 그리고 91년도에 제작사 아이스란 제작사를 설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스란 제작사에서 첫 번째 단막극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음악하고 관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드라마예요, 이제요. 드라마. 예. 단막극 드라마니까 그러니까 베스트 극장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제목이 본 적이 없는 내 아이. 본 적이 없는 내 아이.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작품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작품이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방송국 그 지방 방송국 중에서도 좀 유명한 방송국인데 좀 그러니까 어감상으로 좀 굉장히 간사한 듯한 느낌의 방송국입니다. 네. 간사이 TV에서 그 방송이 되면서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드라마 간사이 TV. 예, 왠지 사람들이 나까무나 상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말이죠. 뉴스도 말이죠. 예, 아주 간사하게. 참 이름에서 우린 연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렸을 때도 별명이 다 그랬으니까요. 나 뭐 장독 항아리 뭐 이런 거였고. 종다리 신발짝. 예. 뭐 옷이들은 다 오징어. 네. 예. 드디어 이 드라마 이 첫 작품을 통해서 연출력과 어떤 극에서의 어떤 능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네. 예, 인정을 받고 이 해에 이 드라마가 말이죠. 네. TV 드라마 도스상 DOS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네. 상이 아마 그 TV 단막극 드라마 대상 같은 예, 도스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뭐든지 하면 초반에 일단 두드러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를 하게 되면 기존의 드라마를 답습한 게 아니고 내식으로 그냥 예, 이런 거 사람들 아주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이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식으로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뚝심 어떻게 있는 보면 사람. 용기가 있는 거죠. 용기가 있고 예. 잘못되면 정말 그냥 손가락질 받고 그렇죠. 옛날에 그런 애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그러니까 뭐 히트를 안 했으면은 그렇죠. 예전에 그런 거 만든 사람 봤어 그거? 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 근데 예. 성공을 하는군요, 계속. 그렇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TV 단막극을 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독특한 스타일과 또 이 사람만의 또 그 디테일한 재미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요때부터 이제 슬슬 매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베스트 극장이나요? 드라마 재밌는 걸 보면 이게 스크롤 올라갈 네. 이 크레딧 올라갈 때 네. 젊은 사람들은 좀 영상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은 연출이 누군지 각본이 누군지 항상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 그 작아. 예, 극장에서 보면 너무 작아요. 자꾸 너무 빨리 올라가요. 네. 휙 올라가 버려. 특히 네. TV 이렇게 뭐 베스트 극장 이런 거 끝나고 슉 예, 올라가 예. 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누가 만드는지 봐야지. 그래 슉 올라. 이와이 습지? 많이 축축한가? 정확히 몰라. 그렇죠. 두 번째 드라마가 또 방송이 되고 세 번째 드라마 방송이 되면서 이와이 슌지라는 이름이 드디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네. 예. 91년도면은 딱 그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질투 내지는 뭐 마지막 승부 그렇습니까? 이런 드라마 막 또 역시 청소년물 내지는 청소년들이 막 열광하던 때랑 그렇구나. 비슷하네요. 진짜. 예, 예. 그러네요. 예. 그 이와이 슌지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가면서 그 TV 단막극의 어떤 TV 드라마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면서 말이죠. 이와이 슌지들이 많은 TV 작품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TV 드라마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 바로 이게 제목도 좀 길고 방송국 이름도 이것도 또 약간 뭐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알려져 있지만 조금 방송은 별로일 것 같은 방송입니다. 후지 TV군요. 일본 방송 이름 너무 재밌습니다. 일본에서 괜히 최고의 상업 방송국이죠. 예, 후지 그렇죠. TV. 일본 굴지의 예. 진짜 뭐 대형 방송국이죠. 네. 예, 이 후지 TV의 황금 시간대 드라마가 방송이 됩니다. 이와이 슌지 드디어 인기를 올라가서. 그러니까 참 놀랍다. 왜냐하면 네. 90 왜 갑자기 반말하세요? 놀라운네요. 독배 가신 거죠? 그렇죠. 예. 놀랍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탄적인. 예. 91년도에 63년생이면 20대, 30대 초반 뭐 이런
그렇군요. 30대, 20대 한 후반이죠. 20대 근데 후반이군요. 드라마 연출권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그 후지 TV의 황금 시간대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아,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이 드라마가 이 후지 TV에 이 방송된 이 드라마가 그 이프 만약이라는 시리즈입니다. If, 예. 만약 제목입니다. 이프 만약. 아, if 그리고 또 만약이 또 붙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 예. 이프만 일본 사람들이 원래 또 영어를 좀 좋아하잖아요. 영어 그래서 영어랑 쓰고? 자주 섞어서 쓰거나 어. 두 번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이프 만약 쏘아올린 불꽃놀이 아래서 볼까 옆에서 볼까. 그게 드라마 제목입니까? 네, 드라마 제목. 드라마 제목이 마치 김수환무. 깁니다. 긴데 예. 아무튼 이 작품이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 이 TV 드라마란 말이죠. 드디어 그 이와이 슌지 감독이 그 94년도 일본 영화감독 협회 신인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 방송국 TV 드라마가 일본 영화감독 협회에서 상을 탄 일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사실 그 필름으로 작업하는 분들은 그 경향이 약간 또 TV 쪽의 어떤 그런 테이프 방식에 대해서 너무 또 쉽게 한다. 또 그리고 때깔이 뭐 색상이 그렇다 뭐 이래가지고 약간 그렇게 한 풍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네.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나 일본 영화인들이 야, 이 드라마 진짜 잘 만들었다. 테이프 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올해 신인 중에 최고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쪽 인사들을 제치고 예. 올려놓은 거네요. 참 어떤 참 열린 사고 방식의 그렇죠. 이런 것들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해에 최고의 신인으로 영화감독 협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TV 드라마가 말이죠. 네. 그 필름 작업을 거쳐서 극장에도 개봉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결국 너무나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말이죠. 네. 요거에 이제 결국 뭐 그 TV 드라마가 극장에도 개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뭐랄까 보기가 좋았으니까 필름으로 키네코 작업을 떠서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촬영을 한 게 아니고 그쵸, 영상미가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 또 방송국에서 이제 재방송을 해달라고 전화가 그렇게 많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네? 왜 아시죠? 그 한번 이렇게 좀 독한 젊은이들 얼마나 집요한지. 예. 네. 예. 또 해줘라. 네. 하루 종일 그 특별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것만 합니다. 네. 전화 계속 거네. 예. 왜 전화가 폭주해서 드디어 그 93년 여름에 그 이와이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특별 이와이 순지 생방 방송이 편성이 됩니다. 네. 이와이 슌지 감독이 TV 드라마들을 모아가지고 편성을 다시 해서 그 이미 영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TV에서 일단 스타 감독이 됐네요. 그렇죠. 일단 뮤직비디오 자, 네, 직업이 없으신 분들의 취업난이긴 하지만 드라마가 아니고요. 뮤직비디오계에서도 일단 최고가 됐고, 그리고 TV 드라마 부분에서도 최고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정말 굴지의 방송사에서 시청자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그 이와이 순지 특집 방송을 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4년 첫 번째 필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이제 베타 방식의 이제 그 테이프 갈아 끼고, 근데 이제 그 방송 드라마는 대부분 그렇죠. 요즘 필름으로 찍는 것도 많지만은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영화 필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가 바로 그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해서 그 만들어졌던 극장용 단편 영화입니다. UNDO 언두.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엔 저는 운도로 봤어요. 그래서 뭐 서른도시의 일대기 운도. 근데 언두. 언두가 이 그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사실은 봤어요 전에.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오진 않았을. 그때 당시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또 그 자막이 없는 그 1월로 언두를 봤는데 1월로 언두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말이죠. 이 이와이 슌지 감독 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좀 아름답고 뭐 애절한 이걸 기대하고 봤는데 자꾸 이렇게 여자를 묶고 그리고 좀 거칠죠. 이분이 많이 묶여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거미줄처럼 계속 줄에 묶여갖고 거길 또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뭐 보기가 힘들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보지 못했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말도 못 알아듣는데 자꾸 이렇게 묻고 전위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여자분이 조금
조금 헐가분한 차림새였다면 계속 보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계속 안 보게 되더군요. 네. 야, 되더구만요. 되더군요. 예, 되더군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언두가 말이죠. 그 90년대의 새로운 일본 영화의 스타일을 제시했다. 이런 폭발적인 그 평론가들의 반응을 얻게 되면서 네. 또 젊은이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네. 얻게 되면서 제가 볼 때 벌써 매니아층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웬만한 거 던져도 다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매니아들은. 네. 예. 그래서 이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네. 드디어 95년도 네. 장편 영화 데뷔작 러브레터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95년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좀 늦게 보게 됐죠. 일본 영화 개방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에 삐짜 비디오를 먼저 봤습니다. 저는 좀 늦게 봤어요. 정품으로 예, 나왔을 예, 때. 예. 봤는데. 근데 뭐 저 그때도 사실은 이제 왜 누가 이제 삐짜 비디오로 해서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 그 왜 막 자막도 조악하고 그렇죠. 말이죠. 예. 화질도 떨어지는 비디오를 봤는데 후회됐었어요. 아. 극장에서 들어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느낌을 극장에서 처음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정품 아닌 걸로 보시는 분들 그 제대로 영화 즐기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돈은 2배로 깨진 거예요. 그때 그 비디오 빌린다고 친구한테 1,000원인가 주고 나중에 극장 가서 또 돈을 주고 갔으니까. 네. 아무튼간에 오늘은 여기 장편 영화 직전 러브레터 직전까지 이와이 슌지. 근데 이제 살펴봤고요. 그 전까지가 무슨 예. 나름대로 성공 가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얄밉게 계속 성공을 해 나가는. 예. 예. 그 능력 있는 감독. 그렇습니다. 능력 있기도 하지만 참 그 뭐랄까요 부럽습니다. 예. 이렇게 막 하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이뤄내가고 말이죠. 예. 그리고 자신의 취향이 남들을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 그게 사실은 욕먹기 딱 좋은 건데 잘 안 되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해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가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또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와이 순지 감독도 우리나라에 내한을 많이 하지만 정말 사실은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될 거는 이런 일본의 이런 기라성 같은 감독들도 지금 한국 영화를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국 시장을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오늘 교훈 말입니까? 네. 네. 자, 교훈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인생은 운이다. 이거 교훈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입니다. 갑자기 오늘 자, 광고 듣는 거 어떤가요? 네? 광고 듣는 거. 마음에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이제 이와이 순지 감독의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겠네요. 네, 이제 뭐 그 러브레터에 또 얽힌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와이 순지 감독은 국내에 알려진 건 러브레터가 아주 절대적이었고요. 그렇죠. 예, 뭐 지금도 뭐 본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론은 아직 러브레터에 버금갈 만한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다. 유행어를 남긴 영화 아닙니까? 오겐키 데스까. 예. 아주 개그맨들이 아주 또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한국 사람들이 아는 일본어가 하나 늘었죠. 그렇죠. 네,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예.